도시의 다양한 문제들을 공유 경제를 통해 풀어가는 방법이 부천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인데요. 국토부 추진 사업에 부천시가 이름을 올린 지 이제 곧 반년입니다. 진행 상황을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이정아 기자, 부천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 선정 6개월이 지났네요. 그동안 진행 상황 좀 짚어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 이 원도심 주차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겁니다. 네. 부천은 오래전부터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이 고질적인 주차 문제가 항상 심각했던 지역 가운데 하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특히 부천 삼정동 일대에서는 지난해부터 일찌감치 이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주차 공간을 300명 가까이 확보를 했고요. 이 때문에 이제 불법 주차가 40% 이상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나서서 주차난 해결에 대해 함께 고민을 했고 일정 부분 변화를 맞았는데 네. 이 삼정동 주민 20여 명을 중심으로 꾸려진 이 마을 기업은 인근에 이제 테크노파크 주차장과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근 마을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고요. 공유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제 집까지 올 수가 있는 건데 이 공유차와 킥보드 등을 이용한 이른바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불립니다. 네. 지난 4월에 국토부 부천시와 함께 추진 성과를 시연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부천에 방문을 해서 사업 성과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당시에 부천이 본 사업에 선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시기였는데 당시 김현미 장관의 발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사업의 핵심은 주차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기술을 민간 기업만이 아니라 마을 기업과 주민들도 참여해서 만들고 그 혜택을 함께 만들어 나눈다는 점에서 부천시의 도전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처럼 부천은 지난해 5월부터 예비 사업에 선정이 돼서 1년 동안 앞서 말씀드린 성과들을 좀 기록을 해왔고요. 네. 올해 초에는 이제 그동안의 성과들을 인정받아서 본 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이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방대하잖아요. 네네. 국토부 본 사업에 선정된 게 올해 초였고 본 사업으로 본격적이 들어간 게 지난달인데 세부적인 사업 계획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시범 사업에서 나왔던 성과들이 대부분이고요.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부천시는 이번 주에서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에 대해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주차 문제에서 이 효과를 거두었던 부분들은 더욱 고도화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유 경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유라는 것 자체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보편화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네. 대부분 원도심이기 때문에 고령의 주민들은 그런 이제 공유에 대한 개념이 낯선 편이라서 그런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먼저 좀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부천시도 앞으로 그 부분도 이제 중점적으로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또 4차 산업을 활용해서 교통과 안전, 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공공 서비스를 강화할 텐데요. 그러면서 그동안은 이제 부천은 주차 문제에 대해 집중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뭐 쓰레기나 치안, 안전 등 좀 더 넓은 범위로 확장을 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네. 현재 함께하는 기업만 16곳에 달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는 2022년까지 함께할 마을 기업도 선정을 더 할 예정인데 기존 시범 사업에 포함돼 성과를 이제 점검을 했던 이 부천 상살미 마을을 비롯해서 13곳이 새롭게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시민 안전과 직결된 예. 부분도 있습니다. 그 공유 킥보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편리하기는 하나 늘 안전 문제도 함께 따라다닌 우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보완책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시민들 정말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거리에서 봐도. 이 공유 킥보드 이미 실생활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서 공유 킥보드에 대한 안전성, 이 불안감에 대해 좀 물었어요. 네. 먼저 공유 킥보드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 함께 들어보고 오시죠. 인도로 다니면 조금 위험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속도가 빠르니까 부딪힐 위험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나다닐 때 좀 알려줄 수 있게 좀 뭐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도로가 아니라 일반 인도로 막 다니고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죠. 공유 킥보드가 되게 활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걸어 다니는 입장이니까 옆에 빠르게 지나가면 좀 위협을 느끼긴 하죠. 네, 이처럼 생활은 좀 편리해지지만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이 안전성 문제를 함께 잡는 게 관건인데요. 네. 공유 킥보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킥보드에 작은 카메라를 좀 설치한다든지 보행자 안전 기술을 접목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천시는 사실 기존에 이제 여성 안심 귀가나 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이제 방향으로 이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을 좀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것보다 이제 실질적으로 현재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에서 더 필요한 곳으로 사업 방향을 좀 틀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뭐 또 경찰과 연계해서 실종자 추적을 한다거나 현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런 감염병과 관련한 경로 추적에 좀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지금은 좀 제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네.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일단 설계 단계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용 자체가 매우 방대합니다. 우리 지역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지는 건데 사업 자체에 대한 갈래들이 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천의 이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이제 가닥이 잡히는 대로 추가로 좀 더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천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정하 기자였습니다.